이번 시간에는 3차원 강체 운동 두 번째 강의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성 모멘트 텐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각운동량과 회전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임의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축에 대한 강체의 회전인데 오늘 이제 가운동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이제 가운동량의 그러니까 회전 운동 에너지에 대한 운동 방정식,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토크 방정식이죠.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 변화량이 토크다. 그러니까 가운동량의 시간 변화량은 토크 혹은 힘의 모멘트다. 이게 이제 그 회전 운동 에너지의 운동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강체가 있고 강체가 어떤 회전축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각속도 오메가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을 때 강체를 구성하는 질점 i번째 질점이 회전축으로부터 ri만큼 떨어져 있고 요놈이 이제 vi로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각운동량, 이 강체의 각운동량을 계산을 하려면 그 강체를 구성하는 성분 질점들의 i번째 입자의 각운동량을 구하고 그놈들을 모든 질점에 대해서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우리가 전체 강체의 앵귤러 모멘텀을 얻을 수가 있는데 ri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진짜 r 크로스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i 크로스 mi vi 이렇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각속도, 그 다음에 포지션, 그 다음에 선속도 사이의 관계식이 오메가는 V는 오메가 크로스 R, V는 오메가 크로스 R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VI는 오메가 크로스 RI가 되고 요 VI를 대신에 이게 선속도 대신에 우리가 그 angular velocity 각속도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얘는 sum over i, mi, ri 크로스 mi는 이제 바깥으로 저기 ri 쪽을 빼줬습니다. 그래서 mi, ri 크로스 vi 대신에 오메가 크로스 ri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벡터를 세 개를 벡터곱을 시킨 트리플 프로덕트인데 벡터의 트리플 프로덕트는 a 크로스 하고 b 크로스를 먼저 하고 a 크로스를 나중에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 놈은 스칼라 곱의 그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A 크로스 괄호 열고 B 크로스를 해주면 얘는 back 마이너스 cap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그 일반 역학 1장에서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해주면 이 경우에는 A, B, C가 되는데 A dot C를 해주면 RI 제곱이 되겠죠. 그냥 RI 제곱 스칼라량이 되고 오메가 빼기 그 다음에 C가 되면 뭐 RI의 오메가 닷 R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항은 100에 해당되는 MI RI 스퀘어 오메가 빼기 MI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MI RI 하고 RI 닷 오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겠죠. 이게 이제 벡터의 트리플 프로덕트를 활용을 한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그럼 각운동량도 우리가 텐서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 관성 모멘트를 관성 모멘트가 성분이 9개인 XY 3차원 공간에서 운동하는 강체의 관성 모멘트는 성분이 9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각운동량도 텐서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제 요거를 텐서 형태로 좀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요때 제가 먼저 텐서 형태로 변환을 하기 전에 썸메이션은 i에 대한 썸이니까 여기 오메가는 상관없죠. 그래서 썸메이션만 하는 걸 제가 괄호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sum over i, mi, ri dot 오메가 이렇게. 이건 좀 특별하죠. 그러니까 ri 두 벡터를 스칼라 곱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벡터 프로덕트도 아니고 스칼라 프로덕트도 아니고 그냥 곱했어요. ri.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그대로 요 형태를 그냥 형태대로 그대로 가지고 온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면 ri라고 쓴 걸 보면
우리가 어떤 벡터를 그냥 단순하게 두 개를 이렇게 그냥 곱했어요. 단순하게 스칼라 곱도 아니고 벡터 곱도 아니고 그냥 갖다 붙인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단위 텐서라는 걸 정의를 해줄 수가 있는데 단위 텐서를 1하고 이제 굵은 글씨로 제가 썼습니다. 이 1은 II 더하기 JJ 더하기 KK.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두 벡터를 그냥 갖다가 붙여놓은 거죠. 요거는 이제 유닛 텐서는 텐서라고 하는 게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행렬. 그럼 단위 행렬, 유닛 텐서라고 하는 건 단위 텐서인데 단위 텐서를 행렬로 나타내주면 단위 행렬이 될 테고 단위 행렬이 뭐죠? 대각선 성분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게 단위 행렬이죠. 그러니까 요 놈은 행렬로 나타내주면은 100, 010, 001 이런 꼴이 될 겁니다. 이제 그거를 벡터의 곱으로 나타내주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단위 행렬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벡터든지 단위 행렬하고 스칼라 곱을 시켜주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특성을 갖게끔 해주는 행렬을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오메가는 오메가 자신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유닛 텐서는 어떻게 쓴다고 했죠? II 더하기 JJ 더하기 KK 닷 오메가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결합 법칙을 써주면 II 닷 오메가를 해주면 II 닷 오메가인데 요 스칼라 곱을 먼저 이렇게 묶어주고 i를 이제 나중에 해주는 식으로 요 j도 JJ 닷 오메가인데 JJ 닷 오메가인데 J 닷 오메가를 먼저 계산해주고 나중에 이제 J를 계산해주는 방식. KK 닷 오메가도 KK 닷 오메가도 뒤에 있는 놈을 먼저 이렇게 묶어준 겁니다. 근데 이놈은 그 스칼라 곱 I 닷 오메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메가의 각속도의 X 성분, J 닷 오메가는 각속도의 Y 성분, K 닷 오메가는 각속도의 G 성분, Z 성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I 오메가 X 더하기 J 오메가 Y 더하기 K의 오메가 G.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오메가 벡터죠? 그래서 어떠한 오메가라고 하는 벡터를 유닛 텐서하고 스칼라 곱을 해주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그러한 특성을 갖는 그 텐서를 유닛 텐서라고 하고 그렇게 유닛 텐서가 되려면 유닛 텐서의 형태는 II 더하기 JJ 더하기 KK 이 셋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빠지면 유닛 텐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3차원 공간에서.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유닛 텐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텐서를 이렇게 그냥 유닛 텐서처럼 두 개의 텐서 벡터를 그냥 곱해주는 스칼라 곱도 아니고 스칼라 프로덕트도 아니고 벡터 프로덕트도 아니고 그냥 A, B를 이렇게 붙여주면 그러한 프로덕트를 우리가 이제 다이아드 프로덕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이아드 프로덕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특징이 요놈은 두 개를 이렇게 곱해주면 행렬이 나와야 돼. 행렬. 두 벡터를 곱해서 행렬이 나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벡터를 곱해서 행렬을 만들어주는 프로덕트가 다이아드 프로덕트인데 그렇게 되면 A라고 하는 벡터는 컬럼 벡터, B라고 하는 벡터는 로우 벡터. 그럼 이는 이제 행 곱하기 열 거꾸로 됐어요. 보통 이런 거는 뭐냐 하면은 행이라고 하는 거, 행 벡터는 이 스칼라 프로덕트는 뭐냐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은 오른쪽은 행 벡터 컬럼이고 왼쪽은 로우 벡터 열 벡터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스칼라 곱을 해주는데 다이아드 프로덕트는 행과 열 지금 행 벡터하고 열 벡터의 곱이 바뀐 거죠.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너 프로덕트라고 보통 얘기하고 이건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해서 행하고 열을 싹 바꿔준 거예요. 특징이 좀 다르죠. 이렇게 되면 얘는 뭐냐면 3행 1열하고 1행 3열을 곱해주는 거예요. 3행 1열 벡터하고 1행 3열을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이 결과는 3행 3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트릭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X, BX 그 다음에 AY, BY 뭐 AJ, AX, BX 첫 번째 성분이 AX, BX 그다음에 1행 2열 성분이 AX, BY 그다음에 1행 3열 성분이 AX, BZ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두 번째 2행 1열 성분이 AY, BX 2행 2열 성분이 AY, BY
이행 3열 성분이 AY, BZ.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겠죠? 3행 1열 성분은 AGBX, 3행 2열 성분은 AGBY, 3행 3열 성분은 AGBG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스칼라 프로덕트는 1행 3열하고 3행 1열을 곱해주니까 결과적으로 1행 1열 스칼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연산을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AG, BG. 그러니까 스칼라의 하나의 넘버를 주는 거고 숫자를 주는 거고 얘는 행렬을 주는 연산입니다. 그걸 우리가 행렬을 주는 이런 연산을 다이엇 프로덕트라고 하고 이런 행렬이 바로 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텐서, 세컨드 랭크 텐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i를 행렬의 성분으로 행렬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계산하라고요? i는 100의 성분을 단위 벡터니까 100 하고 100 행하고 열을 곱해주면 100 000 000 해서 그런 텐서가 행렬이 되고 뭐 JJ를 해주면 010 010 해주면 그 텐서로 나타내주면 000 010 000 KK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000 000 001 이렇게 해가지고 요 유닛 텐서는 대각선 성분이 1, 1, 1인 1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단위 텐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다이엇 프로덕트의 특징이 있는데 다이엇 프로덕트는 이제 행렬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벡터를 스칼라급을 시켜주면 아까 단위 행렬하고 벡터를 스칼라급을 시켜주면 결과적으로는 벡터가 나와야 되듯이 요것도 요 행렬과 벡터의 스칼라급을 취해주면 결과적으로 벡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놈은 마치 이제 결합법칙처럼 AB.C는 AB를 먼저 다이아드를 하고 요 놈을 스칼라급을 한 결과하고 순서를 A를 나중에 하고 B하고 C를 묶어가지고 B하고 C를 스칼라급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중에 A를 연산해주는 결과하고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다이아드 프로덕트의 특징인데 요 놈들은 계산을 해보면 AB는 AX, BX, AY, BY, AG, BG, 뭐 AY, BX, AY, BY, AY, BG, AG, BX, AG, BY, AG, BG가 AB 다이엇 프로덕트의 행렬이라고 했죠. 그거하고 벡터를 스칼라급을 시켜주는 거는 이 스칼라급을 오른쪽에서 스칼라급을 시켜주면 오른쪽에 이렇게 컬럼 벡터를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이 행렬과 벡터의 스칼라급을 나타내주는 이 매트릭스 표현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요 3행 3열과 3행 1열을 그 매트릭스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AX, BX 곱하기 CX 이건 3행 1열이 돼야 되겠죠? 더하기 AX, BY 곱하기 CY 더하기 AX, BG 곱하기 CG 그게 이제 첫 번째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두 번째 성분은 AY, BX 곱하기 CX 더하기 AY, BY 곱하기 CY 더하기 AY, BG 곱하기 CG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3행 3열 곱하기 3행 1열은 3행 1열짜리 벡터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이아드 프로덕트하고 행렬과 벡터의 스칼라 곱은 벡터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놈은 다시 묶어주면 AX, BX, CX, 여기는 AX가 공통인수잖아요. 첫 번째 행의 성분은 AX가 공통인수고 나머지는 BX, CX 더하기 BY, CY 더하기 BG, C 두 번째는 AY가 공통인수고 나머지가 BX, CX 더하기 BY, CY 더하기 BG, CG 마찬가지로 세 번째 그 성분도 AG가 공통인수 BX, CX 더하기 BY, CY 더하기 BG, CG 이게 뭐죠? BX, CX 더하기 BY, CY 더하기
bg, cg가 뭐죠? b.c, 그죠? 두 놈의 b라고 하는 벡터하고 c라고 하는 벡터의 스칼라 곱이죠. 이 놈은 ax의 b.c, ay 곱하기 b.c, ag 곱하기 b.c. b.c가 공통인수로 빠져나오게 됐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b.c는 공통인수로 빠져나오고 ax, ay, ag라고 하는 컬럼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a 벡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c는 a하고 b.c하고 같은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행렬 다이엇 프로덕트의 오른쪽에 그 벡터를 스칼라 곱을 시켜주고 왼쪽에 벡터를 스칼라 곱을 시켜주는 연산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 놈은 마찬가지로 결합 법칙을 해서 그 요 행렬과 벡터의 스칼라 곱은 벡터가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 벡터가 나오고 또 벡터를 스칼라 곱을 시켜주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넘버, 스칼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렬에 스칼라 곱을 두 번 시켜주면 숫자가 나와야 돼요. 넘버. 그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는 여기에 묶어주는 게 이제 결합 법칙이 d.a 넘버죠. 그래서 여기 또 두 개 나머지 d.a를 해주면 넘버 곱하기 b.c를 해줘도 넘버 곱하기 숫자 곱하기 숫자니까 스칼라량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러한 모양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텐서라고 하는 거는 AB의 다이엇 프로덕트가 텐서라고 했는데 텐서는 이렇게 9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X 성분, XX, XY, 뭐 XG 성분. 근데 일반적인 텐서는 매트릭스인데 그 매트릭스에는 9개의 성분이 있습니다. XX 성분, XY 성분, XG 성분, YX 성분, YY 성분, YG 성분, GX 성분, GY, GG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텐서예요. 텐서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단위 벡터를 스칼라 곱을 해주면 요 세 번째의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스칼라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텐서의 오른쪽에 있는 벡터를 스칼라 곱을 시켜주면 컬럼을 곱해줘야 되고 왼쪽에 벡터를 스칼라 곱을 해주면 로우 벡터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1행 3열, 3행 3열, 3행 1열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요 뒤에 있는 두 개를 갖다가 먼저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요 놈은 txx는 0, txy 곱하기 1이니까 얘는 1, txy가 되고 txg 곱하기 0. 그래서 요 놈은 첫 번째는 xy 성분만 남겠고 여기도 yy 성분, gy 성분, y 성분만 픽업하겠다는 게 요 연산이네요. 그래서 얘는 100에 txy, tyy, tgy 이렇게 나오게 될 테고 결과적으로 요 놈을 계산해주면 얼마죠? 스칼라량이죠? 뭐죠? txy만 살아남죠. 그래서 어떤 텐서에서 txy 성분을 내가 픽업하고 싶어. txy 성분을 구하고 싶으면 오른쪽에는 y에 대한 단위 벡터, 그 다음에 왼쪽에는 x에 대한 단위 벡터를 이렇게 스칼라 곱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텐서의 ij 번째 성분을 알고 싶으면 왼쪽에 i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 오른쪽에 j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그럼 이제 ij 성분, 요거는 이제 ij가 xy 성분인데 이제 제가 이거 심볼릭하게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픽업하고 싶으면 요 y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 그 다음에 그 x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를 왼쪽에, y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를 오른쪽에. 예를 들면 yg를 픽업하고 싶으면 왼쪽에는 y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 j 햇이 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z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 그래서 k 햇. 그래서 요 yz를 픽업하고 싶으면 여기가 j.t.k 햇. 그렇게 되면 이제 yg 성분을 픽업하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텐서에서 어떤 성분을 익스트랙트 하고 싶으면 이런 연산을 해주면 된다. 그 방향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를 양쪽에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운동량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은 여기까지 구했습니다. 요 놈은 우리가 이제 텐서로 제가 나타내주고 싶은데 요 놈은 오른쪽에 있는 놈은 RI 두 벡터의 다이아드 프로덕트니까 요 놈은 텐서예요. 그죠? 텐서에 벡터를 스칼라급을 시켜주면 요 결과적으로는 벡터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각운동량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것도 스칼라의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벡터인데 요 놈도 좀 대꾸를 이루어가지고 얘처럼 텐서로 왼쪽을 첫 번째 항을 만들어주고 싶으면 이때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텐서가 오메가 대신에 유닛 텐서 닷 오메가를 해주면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오메가 대신에 유닛 텐서 닷 오메가를 해주면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얘는 이제 텐서는 다 괄호 안에 그래서 유닛 텐서를 1 안으로 묶어주고 다트 오메가가 공통인수로 나가니까 다트 오메가를 공통인수로 이제 바꿔 넣어주면 우리가 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은 얘 닷 오메가. 그래서 각운동량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을 때는 L은 관성 모멘트 곱하기 오메가 이렇게 L은 I 오메가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I 오메가 이렇게 됐는데 요 놈의 그 스퀘어 브라켓으로 만들어 놓은 요 부분이 바로 관성 모멘트에 해당되는 텐서입니다. 그래서 각운동량은 관성 모멘트 텐서하고 각속도의 스칼라 프로덕트 텐서하고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는 결과적으로 벡터를 준다고 했죠. 그래서 요 놈이 각운동량 텐서예요. 그래서 각운동량 텐서는 sum over i, mi, ri 제곱의 단위 행렬 마이너스 sum over i의 mi 하고 ri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이아드 프로덕트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운동량의 X 성분과 각운동량의 XY 성분, XX 성분, XG 성분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놈은 제가 어떻게 빼낸다고 했죠? 각운동량의 XX 성분을 알고 싶으면 이 텐서의 양쪽에 X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 X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를 오른쪽 왼쪽에 다 스칼라 곱을 시켜주면 된다고 했죠. 그게 바로 XX 성분을 빼내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놈을 그대로 해주면 이제 I hat에 이너시어 텐서 가운데 넣고 닷 오른쪽에 다시 I hat 성분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 텐서의 XX 성분을 우리가 관성 모멘트 텐서의 XX 성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유닛 텐서는 II 더하기 JJ 더하기 KK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I.JJ, I.KK 이거를 해주면 되는데 이 유닛 벡터 단위 벡터 i는 I.J는 어떻게 되는지 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A.B는 근데 I 성분하고 J 성분은 코사인 90도죠. 코사인 90도는 0이죠, 0.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이 두 놈은 영향을 안 미치겠네요. I.J도 0, I.K도 0.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제 II만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럼 첫 번째 놈은 I.I. 그 다음에 여기 I. 여기 오른쪽에 있는 I. 그걸 이제 계산을 한 거고, 두 번째는 I.RI. 그 다음에 RI.I.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죠. 이게 J하고 K는 그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0이 되니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 놈은 I.I는 1, I.I는 1. 당연히 여기는 1이 될 테고, I.RI는 무엇인가요? I.RI는 X 성분을 픽업하는 거죠. RI.I는 XI, 그러니까 XI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sum over I, mi, ri 제곱 빼기 sum over I, mi, xi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우리 Ri 제곱은 뭐죠? Ri 제곱 i번째 성분의 거리의 제곱은 xi 제곱 더하기 yi 제곱 더하기 zi 제곱이 r 제곱이죠. 그러니까는 r 제곱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 제곱 빼기 x 제곱이니까 남는 거는 y 제곱 더하기 z 제곱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는 sum over i mi의 yi 제곱 더하기 gi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면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어떠한 강체의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그냥 xx 이렇게 그냥 쓴 거하고 같습니다. 이게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때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러면 이제 xy에 대한 관성 모멘트 성분, xy 관성 모멘트의 xy 성분을 계산하고 싶으면 x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를 왼쪽에, y에 해당되는 단위 벡터를 오른쪽으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시켜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i는 살아남지만 i.j는 0이 되죠. 그러니까 요 놈은 0이네요. i.j는 0이 되죠. 이게 보나마나 0이고 i.k도 0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무조건 0이네요. 그죠? 그 첫 번째 항은 무조건 0이 되고 두 번째 항은 이제 i.ri 벡터 그 다음에 ri.j의 유닛 벡터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요 놈은 ri를 i번째 쪽으로 투영을 시켜라. 그래서 이는 xi 성분을 픽업하는 거고 여기는 그 ri 벡터의 y축 성분을 픽업하는 거니까 왼쪽은 xi, 오른쪽은 yi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마이너스의 sum over i, mi, xi, yi 이렇게 됩니다. xi, yy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XY 성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XY 성분은 YX 성분하고 똑같아요. 얘는 YX 성분을 계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성 모멘트 텐서는 대칭 행렬입니다. IXY를 계산하나 여기 J하고 J를 왼쪽에 I를 오른쪽에 갖다 놔도 결과는 똑같죠. 그래서 얘는 IXY는 IYX하고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컨벤션으로 책마다 좀 다른데 이 교재는 마이너스를 포함한 요 놈을 IXY 이렇게 우리가 그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텐서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쓰게 되면 가분동량은 유닛 텐서하고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인데 텐서하고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주면 결과적으로 벡터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유닛 텐서가 아니고 이너시어 텐서, 관성 모멘트 텐서는 이러한 성분으로 우리가 나타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모멘트 오브 이너시어 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가분동량 벡터의 방향하고 앵귤러 모멘텀 벡터의 방향이 늘 같은 게 아닙니다. 늘 같지 않고 가분동량 벡터하고 요 놈은 텐서하고 벡터의 스칼라 곱인데 벡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분동량 벡터하고 그 각속도의 벡터가 같은 방향이고 일반적으로는 가분동량 벡터하고 각속도는 서로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텐서 노테이션 3차원 공간에서 강체를 회전 운동을 할 때 그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각속도가 x축으로 어떤 강체를 돌려요. x축으로 어떤 강체를 돌리면 각속도는 x축 성분만 가지고 있고 y랑 z 성분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앵귤러 모멘텀을 계산해 보면 일반적으로 관성 모멘트는 9개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고 각속도를 x축으로 이렇게 해서 돌리면 x축 성분만 가지고 있으면 오메가는 오메가 x, 오메가 y, 오메가 z인데 오메가 x가 오메가, y 성분은 0, z 성분은 0.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계산해 주면은 첫 번째 놈만 픽업을 하는 거니까 요 컬럼만 픽업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의
ixx, 그다음에 yx, zx가 되는 거고, 요 놈을 벡터로 나타내주면 오메가 곱하기 ixx의 i번째 i hat 더하기 j hat의 오메가 i yx 더하기 k hat의 오메가 i gx.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은 요 xx, yx, zx가 다 살아있으면 각운동량 벡터는 x축으로 그 오메가하고 같은 x축으로 향하지 않겠죠. y 성분도 있고 k 성분, 그 x하고 수직한 성분, x축에 수직한 y 성분, k 성분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운동량 벡터하고 각속도는 항상 나란한 거는 아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에 대한 이그젬플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